자, 잘 쉬셨죠? 예, 인감증명서 보도록 하죠. 인감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오늘은 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볼 때까지 볼게요. 인감의 경우는 방문 신청할 경우에 즉 서면 등기 신청할 때 찍은 도장이 본인께 맞나 확인하려고 내는 것이 인감 증명서가 될 것이고, 인감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가 되고 내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인감을 내게 하는데, 지금 등기 신청하는 모양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 등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자 신청하는 경우에서 둘로 세분하는데,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내겠지만 전자 신청은 인감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감을 왜 낼까? 도장 확인하려고. 등기 신청할 때는 도장 찍어야 돼. 아까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정정할 때는 도장을 두 명이 다 찍고 간이는 1인만 하셔라. 기억나세요? 예, 그때 찍은 도장이 본인께 맞나 인감 확인하려고 내게 한 것이 인감인데,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도장 찍질 않으니까. 아주 쉽게 이해해서 옛날에 은행에 돈 입금 송금할 때 전표에다 도장 찍었잖아요. 맞죠? 하지만 인터넷 뱅킹 할 때는 어디 모니터에다 찍을까 도장을? 자, 찍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인감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인감은 의무자가 내는데, 인감의 경우는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일단 기본 틀인데, 인감증명법상에서는 인감은 용도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인감은 필요한 데 적어 쓰면 되는 것이고, 용도가 정해지는 것은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대상이 매매만입니다. 매매만 매도용을 떼는 것이고, 일반 인감을 떼게 되면 이제 용도라는 한 줄 공망으로 나오는데, 매도용 떼게 되면은 이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습니다. 거기 매수인을 적어야지만 등기를 받아줘요. 그래서 매도용을 떼게 되면은 매수인을 기재해야지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불일치한다거나 또는 빠진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등기 안 해줘요. 그럼 매수인을 왜 적게 했을까? 매도용 인감의 경우는 중간 생활 등기를 방지하려고. 내가 팔았으면 매수인 이자한테 팔았잖아요. 그 사람 이름 적어서 인감 떼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산 사람이 등기 하나 또 팔아먹게 되면은 당사자 다르면은 등기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 적으라고 한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를, 즉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려고 그나마 인감의 매수인 적으라고 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 적는 게 틀이고, 그러면 매도용 이외에는 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매도용 인감을 떼놨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인감 써먹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 대출받으러 갈 때, 저당권 등기할 때 매도용 인감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용도는 뭐밖에 없다고요? 매도용만. 그 매도용이 아닌 경우는 용도를 따지지 않으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도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인감을 떼어서 저당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가지고 매도용에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돼요.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등기할 때 매도용을 전세권 사용할 수 이건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에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 대출 받으려고 저당권 인감을 떼놓은 게 있는데 전세권 등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건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만 아니면,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등기용으로 기재한 인감을 지상권에 사용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매도용을 증여에 사용할 수 그것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매도용만 아니면 나머지 용도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감을 뗄 때 용도란에다가 자동차 할부 구입용 쓴 인감을 가지고 지상권 등기할 때 사용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요. 그럼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뭐 확인할 목적이에요? 도장 확인할 목적이니까 매도용만 아니면은 도장 맞으면 등기해주기 때문에 용도를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용도는 뭐밖에 안 따지더라? 매도용은 다시. 그럼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감의 유효기한은 인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부 다 유효기한 3개월로 통일돼 버립니다. 3개월 내 인감을 가져와야 되고, 3개월을 따지는 기준은 민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이 되어서 발급받은 날이 있겠네. 발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해서 인감을 따져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인감 발급받았더라. 그러면 언제부터 따져나가야 돼요? 1월 1일부터 따져가야 되죠? 초일 빼라 그랬으니까. 그럼 한 달이 얼마까지일까? 2월 1일까지일까? 2월 2일까지일까? 2월 1일까지가 되겠죠? 한 달 시작한 날 빼야 되니까. 그럼 여기 한 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달은 3월 1일, 4월 1일, 요게 말일이에요.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4월 1일이 만약 공휴일일 경우에 이때는 하루를 더 연장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따져가는 게 방법인데, 이렇게 따져가면은 어려워요,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야매가 더 쉬워요. 뭐가 쉽다고요? 야매가. 발급받는 날짜가 며칠인가요? 1월 1일이죠? 여기다 그냥 3만 더 하면 돼요. 4월 1일. 이게 더 편하지 않나? 괜히 어렵게 외우네, 그죠? 자, 이 원칙은 이렇게 따져가는 게 원칙이니까 설명드린 것이고, 발급받은 날짜에서 3월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이게 편할 겁니다. 그럼 내가 5월 17일 날 인가 발급받은 경우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8월 17일까지 따져가는 게 오히려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정통은 정통도 설명드리고, 야매는 야매대로 설명드려야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정통은 발급받은 날짜 1월 1일이니까 언제부터 따져가 돼? 1월 1일부터 따져가는 게 방법인데, 이렇게 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발급받은 날짜에다 뭐만 더해라? 3월만 더하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에 따져가는 기준을 이렇게 하시고, 교재 보시게 되면 인감의 이제 의의는 설명을 드렸고, 넘어가게 되면 인감의 맨 밑에부터 거꾸로 갈게요. 맨 밑에 5번에 유효기간 용도 차려졌어요. 유효기간은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고 초율은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더라. 다음 날까지 연장해 줄 수가 있고요. 용도는 뭐 몇 개 없대요? 매도용, 인감 맺기 용도는 정해진 바가 없더라.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의 경우만 매도용을 내는 것이고, 매매 이외의 사유는 용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매매 이외의 사유는 오른쪽 페이지 217페이지에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와 그 등기 목적이 다르더라도 등기 신청을 각하해서 안 되며 이를 수리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한 인감이라 할지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매도용을 또 지상권 등기 사용해도 무방하다예요. 그럼 용도에 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인감을 내는 경우인데, 인감을 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책에 1, 2, 3, 4, 5, 6, 7 나와 있죠? 네, 1번, 2번, 3번까지가 의무자 것이고 4번부터 기타는 의무자 게 아닙니다. 1번, 2번, 3번 여기를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감을 내는 경우 1번의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차려졌어요. 그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 소유권자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가져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조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조문의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나와 있고,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나와 있죠. 거기까지 보자고. 자, 여기는 칠판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말을 알아요. 풀어드릴 텐데.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 점은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겁니다. 이 두 개만 풀어내시면 나머지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랍니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1번 조문이고,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자가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배울 때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이제 그게 살아있으면 여기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그러면 떠들게 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권리를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인가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얘네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소유권이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 되는 경우가 3번이고 그다음 이쪽에서 소유권을 만약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말소 등기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1번 조문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법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누군지 아시면 여기 가름마가 타져요. 아까 배울 때 여기랑 같이 엮일 것이 등기필 정보 엮여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의 경우 기억나세요? 등기 의무자가 가져와라. 그럼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은 소유권자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느냐 인감을 내야 되느냐 같이 봐야 쉬워요. 여기선 묶어드리면 쉬울 텐데 여기는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인감을 내야 됩니까? 같이 보면 쉽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래요? 떠드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 뚫려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합할 때 법무사가 등기필증 가져오시고 매도형 인감 떼오세요. 그런 이유가 둘 다 내야 되니까 이게 차이점이고 반대로 소유권자 아닌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는 내면 되고 인감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고 등기필 정보도 내고 소유권이 아닌 사람은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고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의무자가 누군지만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인감을 내고 안 내고 가람마가 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죠? 그럼 소유권자 아닌 사람 인감 내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인감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인감 안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임차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임차권자가 등기 의무자. 인감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 공식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문제는 3번 점은 계속 읽어보니까 3번 점을 읽어보자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 즉 전세권자 등이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뭐만 가져가면 돼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만 내면 되죠. 여기 등기필증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정보가 잃어버려서 멸실되어서 신청서에 대리인의 확인 서면 또는 공증 서면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는 때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실판 잘 보세요. 소유권자 입장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 같이 내는 게 원칙이고, 오케이?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등기필증 멸실해서 잃어버려서 대신 내는 것이 뭘 대신 가져왔느냐? 대리인의 확인 서면 가져왔다거나 공증서 부본을 가져온 경우. 아까 이 말 언제 나온 말인가요? 등기필 정보 잃어버리면 재교 보여주지 않으니까 대신하는 조치였었죠? 그럼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등기필증 가져오지 못했다. 인감을 이때 대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을 끝내놓으면 여기는 그냥 주워 먹는 겁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도 내고 인감도 내고 둘 다 내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은 등기필 정보만 내면 인감 필요가 없는데 정보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잡는데 소유권이 중요해요? 소유권 이외가 중요해요? 권리는? 둘 다 중요하지. 권리니까. 중요한데 소유권이 훨씬 중요합니다. 소유권은 훨씬 중요하니까 두 번 확인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하고.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소유권보다 덜 중요한 권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라 그래서 감을 잡을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가져와라. 자꾸 떠드셔야 돼. 방법은. 소유권이 아닌 사람들은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니까 소유권은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것 때문에 의무자를 외워오시라고 지난주에 숙제를 낸 거예요. 그것만 외워놓고 왔으면 여기 딱 가르마가 타지니까. 지금은 요거로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전 등기할 때 많이 나와요. 지금 하나만 설명드린 것뿐이고 나중에 등기는 되게 많으니까 어떤 게 될지 그걸 다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죠? 그럼 채권액을 증액할 때, 감액할 때, 전세금 증액할 때, 감액 다 따지셔야 돼. 거기까지. 다 세분화 가시는 게 그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거 기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잡았으면 2번 조문은 요건 확인 차원이에요. 2번 조문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가등기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자. 근데 2번 조문은 같이 놓고 보면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같이 묶어드릴 거예요. 다시. 그럼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란 상태입니다. 근데 가등기를 말소할 당시에는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권자죠? 그럼 누가 가등기권자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된 겁니다. 그럼 가등기권자 을이 가등기 말소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느냐, 인감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가등기 말소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고 B라는 자에게 전세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죠. B가 등기 의무자가 된 경우에 이때 등기필 정보를 냅니까? 인감을 냅니까?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요걸 잡았으면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는 어떤 권리의 가등기예요? 소유권 가등기죠? 소유권 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 내야 돼요? 가등기도 등기필 정보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소유권 끝나면 등기필 정보 주고 전세권도 주고 저당권도 주고 가등기도 주고 다 주더라.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 정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럼 뭘 내자고? 내야 되는데 정보 주더라 안 주더라? 주는 거예요. 가등기도 권리니까 정보를 내는 겁니다. 인감 내는 거예요. 이 인감은 누구 인감이에요?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이거 옛날에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자가 인감을 내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을 내긴 내지만 소유권자가 아니라 가등기권자 이게 답이 된 기출 문제였었고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얘는 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등기필 정보 낼까요? 네,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반을 가려면 답 나왔겠네요. 반을 가르시게 되면 이쪽은 어떤 권리란 말이 튀고 지금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쪽은 소유권 이외란 말이 자꾸 나오죠.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소유권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서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7번 들으시면 여기 아시겠죠? 아니, 모른다면 어떻게 가져오자? 이게 인감의 기본 공식이고 여기만 넘어가시면 인감이 쉬워져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중요한 조문입니다. 한 번 더 떠들자고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고 오케이? 소유권 이외는 들 중에 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된다. 이렇게 틀 잡고 들어가시면서 영역 조금 넓히시면 여긴 잡아요. 인감은. 나중에 공부 끝나시면 인감이 제일 쉬워요.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한 2번 들을 때는 약간 갸웃갸웃하지만 듣고 난 뒤에는 오히려 쉬워지는데 여기에요. 난 등기법이 제일 쉽던데. 매맞이 소리가 보다 자. 쉬울 수밖에 없는 이거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쉬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 경우는 토지 합필 등기할 때 토지 합필 등기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소유권자들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건 아직은 배울 건 아니니까 나중에 엮어 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합필 등기할 때 누구 인감? 소유자 인감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고
다섯 번째 경우는 토지를 분필 등기 신청할 때 토지를 쪼갤 경우에 토지상에 존재하던 용익권자가 있었다. 용익권자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 인감을 내는 것이 이게 다섯 번째 사유고, 여섯 번째 사유의 경우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합니다. 협의분할서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 인감을 다 내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있고 갑에 처가 있고 자식이 2명 있을 경우에 이 집이 3억 5천짜리 집이 있더라. 이 집을 놔두고 갑께서 사망하십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상속 1순위는 누가 1순위인가요? 누가 1순위? 처? 처란 말 나오면 과감하게 처 죽여. 처를 죽여야지 처란 말이 안 나오지. 상속 1순위는 자식 1순위입니다. 직계 비속이. 오케이? 비속이 1순위, 자식이 1순위고 처는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상속 2순위는 처 또 죽여 그러면. 처란 말 나올 때마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상속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님이 2순위예요. 이런 된장맞을 처는 순위가 없어요. 1순위가 누구라고요? 자식이죠? 자식이 상속받을 때 처는 어머니 공동상속인. 이런 입장이에요. 자식이 없으면 갑의 부모님이 상속받는 겁니다. 처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2순위고 처는 공동상속인.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처는 왔다 갔다 같이 받기 때문에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조문에 상속법에 보게 되면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이 1순위고 직계 존속이 2순위며 그 다음에 방기열지 형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 배우자는 1순위자 직계 비속하고 2순위자 직계 존속하고 공동 상속인 입장인 거지 순위가 정해진 바는 없어요. 영순위예요. 영순위. 이름이 영순위가 아니라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상속 1순위가 누구라고요? 자식 1순위입니다. 나중에 민법을 공부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격증 땄다며 공인중개사 땄죠. 나 상속받을 게 있는데 상속 1순위 누구야? 처? 그랬다가는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처란 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 죽여야 돼. 근데 처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상속 1순위 누가 1순위? 자식이니까 1대 1대 1.5로 상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는 공동상속인 입장이면 지분은 가장 많아요.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나요? 안 모시죠? 효도는 누가 하나요? 장남이 하나요? 처남이 하나요? 효도는? 아니 아들 2놈이 있을 때 효도는 마누라는 봉사하는 거고 나중에 죽을 때. 자, 그 철천지 왼수가 부부로 만난다 하더라고. 젊어서 남자가 고생을 많이 시키고 힘 빠져서 갈 데 없어 마누라 옆에 와가지고서 마누라가 수발한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전생에 마누라가 여자가 신랑한테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이 생에서 그 빚을 갚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아닌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젊어서 많이 다 고생했으니까 신랑 늙어서 보자. 그래도 끝까지 챙기더라고. 아닌가? 오히려 그 왼수처럼 살아서 죽어야지면 더 슬퍼하더라고 보니까. 자, 기쁨이 많게 해서 우는 건가? 슬퍼서 우는 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에 자식 부모 안 모시죠. 또 장남이 효도하는 게 차남이 효도하게 돼 있어요. 효도는 옛날부터 장남은 집안에 맞으니까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유학 보내가지고서 땅 팔고 소 팔고 공부시켰더니만은 서울에 장가 가가지고서 자리 잡고 살면서 고향 내려오든가요? 안 오잖아요. 바쁘다고 안 오고. 그죠? 나중에 내려올 때가 있죠. 쫄딱 망해서 갈 데 없을 때. 아닌가? 반면에 차남들은 장남이 잘 되면 집안을 끌고 갈 장남이 잘 되면 너도 잘 될 거니까 너는 소나 키우고 농사나 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남이 학교도 안 보내고 일만 시켰잖아요. 옛날에 저희 선배가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장남이 이제 젊어서 이제 그 형님은 큰 형님은 공부를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잘 키워서 회사까지 보내고 차남은 그냥 일만 시킨 거예요. 중학교만 나와서. 근데 다행히 재산 나눠줄 때 반을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똑같이 땅을
나눠줘가지고서 이렇게 너는 이제 장남 주고, 그럼 장남은 대학 나와서 그돈 거 땅 팔아 사업한다 쫄딱 말아먹고, 이분은 배운 게 없잖아요. 농사짓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저 굉장히 친한 선배님이신데, 농사를 짓고 사는데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이신데도 농사 짓고 사세요. 근데 그 아버지 물려준 땅에다가 이제 그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보상금을 몇십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정도가 아니라 대박 맞은 거죠. 저 시골 댁이 산 밑에 있는 밭대기, 논대기 다 소용되면서 몇십억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대토라 그래가지고서 좋은 땅 자리, 땅을 살 수 있게끔 그 땅을 사가지고 길거리 옆에 땅을 딱 사가지고서 농사 짓고 사는데 그동안 받은 보상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안 받아도 먹고 산다 하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 거 지금 즐기면서 농사 짓는데요. 농사 짓는 적죠? 적자라더라고 지금은. 저봐야 뭐 크게 뭐 매출이 많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아들은 농사 짓고 나서 땅값이 올라가서 개발되니까 돈 대박이 맞았고, 큰 아들은 옛날에 물려준 땅 팔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됐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지금 저건데, 큰형님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또? 좀 보태줘라 할 거 아니에요. 조카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 발생해 서로 안 좋아지던데, 어쨌든 간에 요즘엔 자식이 부모를 안 모시니까 상속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식 모시는 그 자식이 있으면 자기 지분의 50% 가산해 줘요. 처남이 부모님 모시면 지분 1이 아니라 1.5로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래도 안 모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법정 지분인데 법의 적용 지분은 1.5로 가는 것이 법정 지분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셋이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일단 어머니 3.5 다 드리고 우리 나중에 갖자. 지금 쪼개지 말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거든. 그때 반 쪼개자요. 이게 더 깨끗하지 않나요? 아버지 초상 치르자마자 내 돈 1억 줘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협의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몇 명인가요? 3명이죠? 그럼 상속인 3명이 인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등기합니다. 나중에 쓰는 말 중에 주변에 가끔 들을 때 말이 이런 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상속 포기용 인감. 그런 인감은 없어요. 얘는 상속 포기한 사람도 인감을 내지만 취득한 사람도 내다 보니까 상속인 신분이면은 취득한 자이든 포기한 자이든 전원이 다 내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초상 치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있어요. 초상 치르고 시골 사는 큰형님이 동생들 인감 도장하고 인감 유명 떼서 보내라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만은 너 사망신고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떼서 보냅니다. 떼서 보냈더니만 이런 된장 맞을 큰형님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해서 도장 찍고 인감 첨부해서 등기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내 땅 줘요? 이것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참나 별걸 다 거뒀겠어.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아버님이 가시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둘이 형제예요. 형제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동생입니다. 또 이분도. 근데 형이 이 땅을 등기를 다 해갔대요. 다 해갔는데 이 땅을 자기는 어떻게 등기했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는 이 땅을 형이 등기하려면은 둘 다 인감을 내야 되는데 혹시 초상치로 인감 떼준 적 있나요? 기억 없대. 뭐 옛날 얘기니까 기억 못하겠죠. 그럼 이 땅을 자기 반을 찾아오고 싶다 이거죠. 내 지분이 있으니까 반을 찾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저는 어떻게 말했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형 얼굴 보고 살래 안 보고 살래. 형 얼굴 보고 살 거면은 이거 포기하시라고. 안 주면 그걸로 끝내시라고. 그 다음에 형 얼굴 안 보고 살 거면은 소송 제기하시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형 얼굴 보고 살 거면 소송 제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남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형 얼굴 보고 살 거면 이거 포기하고 그냥 없는 걸로 지금처럼 살았으니 사시라고. 제가 드릴 말은 이거밖에 없더라고. 형제가 얼굴 보고 살 거면 그냥 형님 가지시고 조카 잘 되라고 그냥 밀어버리시고, 꼭 돈 찾고 싶은 경우는 이제 형 얼굴 못 보게 될 테니까 그냥은 안 주잖아요 지금. 그럼 소송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형제끼리 소송 제기했다가는 신동빈 그 롯데 골 나는 거예요 지금. 그 꼴밖에 안 나니까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전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다 드리니까 이게 현명한 대답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그 이후로는 뭐 소송을 제기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상 치른 다음에 이름 문자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초상 치를 때에는 나서 인감 돌린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은 뭘 냈어요? 재산세.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 가지고 가서 돌아가시면은 구청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내가 상속인이신데 보여주고 우리 아버지 명의로 재산세 낸 근거 있냐고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그 이름은 번호 주민번호씩 쭉 나오니까 그럼 쭉 나왔다는 얘기는 아버지 명의로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졌어요? 이 얘기는 눈빛 빛나는 거 봐 이거. 이거 얘기할 때는 다 눈이 흐리멍텅하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을 찾아가지고 상속지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초상 치르고 나서 이 재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없이 죽은 사람은 초상을 조용히 잘 치르더라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는 제대로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돈 많으면 좋죠. 자, 더 많이 보세요. 네, 마지막 7번째 경우는 이제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허가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인감을 내게 하는데 여기에 딸린 인감이 종류는 많습니다. 무등록자 같은 경우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 대리 동의 받아라. 그럼 무등록자 같은 경우는 제3자 즉 법정 대리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법정 대리의 경우는 법정 대리 인감을 내는 것이 이게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는 아까 누구 동의 받으실 것? 임대인 동의 받아라. 그럼 동의 받았나 확인해야겠네요. 임대인 인감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감인데 민법 공부하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제3자의 허가 받으실 것, 동의 받으실 것 이때 동의란 말이 튀어나오면 인감을 다 내게 돼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부분은 이 파트예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되고 여기는 감을 잡을 때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면 인감 등기필정보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잡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 기본 공식에 의해서 앞으로 등기되면 누가 등기무자인가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채워지는 게 그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세분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들은 내용 다음 주까지 기억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지금 들을 땐 이렇지만 어차피 1월달, 3월달 계속 반복하니까 그때 또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인감을 내야 될 자 처음 나온 자가 법정 대리의 경우는 법정 대리 인감을 내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인 또는 외국 회사의 경우는 등기소 증명하던 대표자 인감을 내게 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인감을 내야 돼요. 대표자나 관리인 인감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그 나라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는 본국가 인감을 떼온다거나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인감을 떼우면 등기 신청할 때 받아줍니다. 반대로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나라는 본국 들어가서 본인이 한 사인 서명이 본인께 확실하다고 관공서 증명받아 온다거나 공증 받아 와야 돼요. 아직 여기는 단수 남기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재외국민이라는 자들은 애들이 유학 가 있을 때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 있죠. 국적은 어디인가요? 한국.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외국. 그럼 국적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인감을 떼야 됩니다. 우리 인감을 떼긴 떼야 되는데 외국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의 주소가 없을 때 이때는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 어디라고요?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 가서 인감 발급받은 경우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의 인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외울 거 단순히 놔두시고 지금 이것만 이해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마지막 한 번 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더라. 등기필정보 내고 인감 내고 소유권 이외자 같은 게 의무자일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기본 틀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눈에 본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 두 개 위주로 문제 잘 내므로 이 두 개는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인감 끝났고 10번째가 토지 또는 임야, 건축물, 대장 등본 고르는데 대장 내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쉽게 여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변경 등기 동그라미 멸실 등기 동그라미에서 보전, 이전, 변경, 멸실 뭐라고요? 보전, 이전, 변경, 멸실의 경우에
대장을 천반을 묶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랑 매매 목록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 보면 이제 서류가 끝납니다. 이제 등기 신청할 때는 부동산 신고 필증하고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신고 필증이라는 것은 아까 공인중개사법에서 토지나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며칠 내 신고하실 것? 60일 내 거래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거래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신고 필증을 시군구가 교부해 줍니다. 그럼 거래 신고가 들어갔을 때 거래 신고했다고 신고 필증을 주게 되면 신고 필증을 가지고 등기할 때 가져와야 돼요. 신고 필증에 기록되어 있을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재할 사항은 일단 거래 목적 부동산 나올 것이고,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래 가액이 나와야 되고, 네 번째가 거래 신고 1년 번호에서 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지 등기가 가능하며, 두 번째 내야 될 서류는 매매 목록을 또 내야 돼요. 매매 목록을 내라는 얘기는,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원칙이 부동산이 2개 이상부터 목록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몇 개부터 원칙이래요? 2개부터. 그럼 한 개는 낼까 안 낼까? 원칙대로 가게 되면 안 내겠죠? 한 개는 안 내는 게 원칙이지만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외 규정이 2개 이상 붙으니까 한 개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내는 경우는 수인하고 수인과 거래일 때는, 이때는 목록이 하나일지언정 내야 됩니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이 말 뜻은 요 집을 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집을 팔아먹은 자도 매도인이 갑과 을이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한 사람도 병과 정이 샀어요. 그럼 팔아먹은 자도 몇 명이고? 2명. 산 사람도 2명. 서로 여러 명이죠. 이때는 각각 가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목록을 따로 내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 옛날 기출 문제예요.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는 비록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를 할지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았어요?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 수인과 수인 간의 거래를 할지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틀렸잖아요. 한 개를 할지라도 수인과 수인은 내는 겁니다. 여기 예외 규정이어서 이걸 내고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 그럼 매도인이 여러 명입니다. 매수인이 1명이래요. 그럼 목록 낼까 안 낼까? 네? 안 냅니다. 둘 다 수인만 내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은 1명인데 매수인 여러 명일 경우는 낼까 안 낼까? 이것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럼 내는 경우는 한 개할 때 내는 경우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몇 개부터 원칙이 돼? 2개부터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수인과 거래할 때 요때만 내는 거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둘 중에 한 명이 1인으로 빠지는 경우는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원칙을 내는 게 아니라 예외 규정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칙은 몇 개부터 원칙이랍니까? 2개부터. 그럼 한 개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수인 간의 거래할 때는 목록을 제출을 하는 게 예외 규정에 내다 묶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에 확인학습 박스는 1월달 풀도록 하고요. 등기 신청 접수 및 심사 규정은 여기는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여기만 넘어가시면 등기는 쉬워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데 오늘 간단히 배운 사항 5분 동안 한번 따져보자고요. 싫어요?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안 보고서. 그림을 그리시면 답이 나와요. 딱 5분 동안만 그림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그래야지.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서류가 쭉 눈에 익어야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 자, 누가 내는 것부터 잡아야 되니까. 범인계약서 배우셨죠? 범인계약서 언제 받으시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가져와라.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계약이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 이게 떠오르면서 자꾸 나가면 잡힐 것이고, 그 다음 따라 나온 것이 이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누가 내라고 배우셨나요? 등기 의무자 가져와라. 내는 경우는 두 가지더라.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배웠습니다. 이때만 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공동이 아니면 안 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안 냅니다. 이렇게 풀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소 증명정보 누가 가져오실 것? 원칙은 권리자만 내더라. 기억나세요? 하지만 예외 규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만은 권리자 거하고 의무자 거를 다 내야 됩니다. 떠들어서 아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냅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자꾸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떠오르죠? 배운 기억 나세요? 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들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냈는지 틀부터 잡으시고 살을 붙여나가시라는 얘기예요. 다 볼 때 공부할, 등기법 공부할 때는 이 제목들을 다 날려버리고 세부적인 것에 막 묻혀가지고 그거 외우려고 막 덤비시는데, 산을 가더라도 산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냈는지 이거부터 잡은 다음에 풀고 들어가면 되는데, 막 외운다고 외우는데 등기법 정보 누가 내야 돼요? 예? 누가 내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대답 못해. 이거 헛공부한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누가 제출하나요? 의무자가 가져와라. 오케이? 의무자가 내되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틀 잡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은 등기부 정보도 내고 인감도 가져와라. 오케이? 그럼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낸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불증 내는 건 당연한 얘기고, 매매 목록은 몇 개부터 가져오래요? 원칙은 몇 개부터? 2개 이상부터. 그럼 한 개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한 개도 내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가져오셔라? 수인과 수인 사이 거래할 때 낸다. 이렇게 풀고 가면서 잡아놓고서 이 큰 틀, 이게 뼈예요, 뼈. 이 다음에 이제 하나씩 살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약이 아니면 허용받을 필요 없다. 그럼 기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쭉 풀고 나가면 되는 거고. 이전된 게 아니면 어떤 게 있나요? 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정보 누가 가져오래요? 의무자가. 언제 내랍니까?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공동이 아니면 낼 필요 없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아니면 낼 필요 없다.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원칙은 요거 뭐 이전 등기할 때 요거 주의하시라고 그랬고, 인감은 소유권자 의무자가 됩니다. 둘 다. 소유권 유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풀고 가면서 세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해 갔어요? 여기가 이제 누가 뭘 내는가 헷갈리니까 여기가 어려웠는데, 좀 잡아놓고 누가 내는가 잡아놓고 들어가시면서 조금만 세 번 하면 금방 잡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만 잡아놓으시면 뒤에는 몇 개 암기하면 문제 맞춰요. 왜냐하면 이 뒤로 가는 것들은 이런 사항 등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조등기라는 게 누가 신청합니까? 이런 등기 어떻게 합니까? 요 과정 몇 개 물어보는 게 몇 개 없어요. 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못 잡으시면 등기부 못 잡아요. 오늘 나간 데가 가장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좀 소화를 시키시면 좋고, 소화가 안 돼도 1월달 듣고 3월 들어보면 되니까 지금 큰 틀 잡을 때는 제목부터 이해하면서 이 설을 누가 내는가 잡아내시는 거. 그러면 이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못 잡아서 그게 힘든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1월달에 또 하면 되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또 나가도록 하죠.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